네, 안녕하세요. 서구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용만입니다. 오늘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슬로건으로서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에 대해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가 제시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번째 지속가능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리우 더하기 20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 이후에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17개 목표와 글로벌 우선순위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모든 국가가 인류 번영과 환경 보호를 촉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양한 국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리고 각 국가는 가장 관련 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가 그렇듯이 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세부 목표를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행정동 더 작게는 골목골목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11번째 주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의 내용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갈등보다는 포용적이고 불안 요소보다는 안전하며 뭔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더라도 공동체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나눠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공간입니다. 다양한 활동의 허브이며 발전의 장입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변화를 맛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30년 도시 거주 인구는 현재 35억 명에서 50억 명으로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인데 35억 명에서 50억 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엄청난 도시 집중 현상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시 인구가 발생한다는 것은 과연 자원이 그것을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죠. 과연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이것을 자정 능력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자연 입장에서 한번 도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근대에서 보면 인간의 성장은, 인류의 성장은 바로 자연을 개발하고 대상화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부흥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지구의 자정 능력에 대한 우리가
환경 고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 남극, 적도, 태풍과 같은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동식물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멸종위기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원의 개발을 통한 인류의 성장은 자원의 유연성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3%에 차지하는 도시는 에너지의 60에서 80%를 소비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의 75%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물, 하수, 대기 오염, 생활 환경 및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안에 35억 명에서 50억 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고민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꾸로 이제는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됐고 공동 번영을 했다면, 도시의 이런 개발은 자연환경의 역습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공동 번영의 어려움으로 거꾸로 올 수도 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경고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도시의 팽창과 발전은 경제 성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윤택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 도시의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참여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와 요구가 분출됐고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서구의 행정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서구에 오래 사신 분들은, 주민들은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서구가 발전하고 있는지가 그림으로 보이실 겁니다. 먼저 많이 크게 개발된 청라, 1동, 2동, 3동, 그리고 그 옆에 루원시티라고 개발되고 있는 가정동, 그리고 지금 도농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엄청난 개발 호재로 변화되고 있는 검단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그 일대가 엄청나게 지금 땅으로, 면적으로 보면 큽니다. 오리왕길동이나 검암 경서동도 많은 부분이 벌써 아파트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구의 아래쪽에 있는 가자 2동, 가자 4동 지역은 아파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련 원창동도 변해가고 있고, 지금 원도심으로 보여지고 있는 성남동, 가자 1동 지역, 여기도 곧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로 변하면은 아마 개발의 대상으로 급부상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천 서구는 개발의 과정 속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지고, 현재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서구를 더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개발 과정에서 주거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은 신도시의 느낌이고 어느 쪽은 원도심으로 낙후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이인 거죠. 이 차이 속에서 박탈감들이 발생하고 있고 교육의 환경으로 그것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과밀로 한 학급이 40명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어느 지역은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한 학년에 3개 반, 그것도 한 2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문화 인프라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밀하게 모여드는 도시의 어느 지역은 오폐수와 쓰레기, 대기 오염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만 보더라도 이렇게
몰려들고 있고 변화의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의 비전을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았습니다.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잘 만들어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 방침의 내용을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사통팔달의 신교통 중심도시, 균형발전 문화관광 테마도시, 구민이 주인인 함께하는 도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서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마지막 구민이 주인인 함께하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문제는 문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과정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도시는 우리 스스로가 함께 참여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있고 노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제, 문화시설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조금씩 말해볼까요? 제 생각은 도시 발전에 우리 모두는 기여했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라고 하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동, 시민사회 단위, 개개인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그 발전을 이뤄낸 세력과 관점이 생겨나고 다양한 이유와 요구가 등장했습니다. 개발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 넉넉했을 때, 그러니까 자연 환경 파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크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세력들이 발전의 과정에 크게 서로 부딪히지 않는 과정에서 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팽창하고 모든 세력이 자기의 이해 요구가 등장하고 분출하는 과정에서는 자원의 유한성 속에서 그 배분과 분배의 문제로 드디어 갈등의 상황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책 방향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관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배분에 있어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렇게 변화하고 현재의 다양한 입장과 요구가 분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정해주는 방식으로 따라가면 된다거나 하나의 원리로 적용돼서 모두가 이렇게 오세요, 저렇게 가세요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을 절차적으로만 수행해서 폭력적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해서 따르세요 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 아까 슬로건에서 나왔던 이야기,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관점의 이해가 필요한 시즌입니다. 필요합니다.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진정성 있는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합의가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새롭고 포괄적인, 처음 이야기했듯이 포용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포괄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안에는 참여 가능한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 한 그룹이나 세력에 의해서 따르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만 지속 가능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것, 건설 과정을 지나며 서로의 입장이 생겼다는 것, 해결 방안 도출에 있어서 접근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새롭게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이렇게 예산 배분 집행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고려사항, 방향 등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 이 과정엔 이해와 수기, 공론화,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해법과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 지속가능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과정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문제제기가 발생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 충돌이 있는 사회를 포용사회로 어떻게 갈 것인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다는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능성, 차이에 대해서 공존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것,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참여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참여는 등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정책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갑시다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참여는 내가 등장하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동의가 그런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조금 더 발전해서 지금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공청회나 간담회가 굉장히 많아져 있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으로 주민 참여 토론회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 예산제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와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계획하기보다 주민 스스로 의견과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모습, 다양하고 포괄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참여의 의미는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이것은 상향적이면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문제는 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나의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세력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등장하고 저 세력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에서 그냥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이 생기니까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이. 그러니까 등장한 다음엔 참여를 독려해서 등장한 다음은 바로 확인되는 게 차이이고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해석은 차이를 받아들이는 기존의 해석은 차이는 동일한 의견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다. 그래서 그 다루는 방식은 배제하고 제거해서 순결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효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다른 주체의 효과입니다. 그것이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해석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 지속가능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의 사회 모습을 보면서 포용적인 사회로 나가는 이야기를 지속가능에 대한 발전 목표에서 얘기했듯이 차이를 다루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해석은 차이는 다양한 존재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루는 방식은 이해와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차이에 기반한 협력과 공존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활동하고 운영하냐를 실생활에서 상상하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 소통하자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지만 그 소통의 과정에서 이 차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협력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 모여보세요 하면서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배제하는 과정에서 단일한 주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협력과 소통의 과정에서 네트워크라던가 이렇게 같이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참여는 이렇게 등장을 첫 번째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이후에는 만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사회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혼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고 그런 정책이라든가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상대가 있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점과 이해와 요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서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 생각만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건 상대방이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이 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사회입니다. 진정성 있는 수기민주주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동안 보면 민주주의의 과정, 성장 과정 속에서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론 수렴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론의 장에서 한번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엽니다. 주민들을 모시거나 관계기관들을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토론회를 하는데 의견을 제안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받고 비슷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 방향과 어떤 비전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면서 투표를 하죠. 그 투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민들이 아니면 관계기관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면 이의와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렴 과정과 참여 과정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과정인데요. 소통에 대한 문제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숙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수 있고, 토론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제안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과연 들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소수 의견을 그럼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지, 다수 의견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동의하고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것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확보됐으니까 따르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속 가능에 대한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합니다. 이런 합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좋아요. 다수결 원칙에서 결정됐습니다. 대신 그렇게 합의 본 사람들이 가십시오. 저는 참여하는 과정에서 물러서겠습니다. 내지는 반대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공동체가 단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행위가 일어나고, 그럴 때만이 협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협력이 일어나지 않은 결정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이런 거죠. 그림을 잠깐 간단하게 그렸는데요. 삼각형입니다. 차이를 배제하고 동일성의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 중심과 중앙이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삼각형 방식이죠. 차이를 다루는 다른 방식, 수평적인 부분, 네트워크적인 부분, 이렇게 하면 점점이 수평적인 상황에서 모이고 흩어지고 모여서 자기 의견들을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식, 하나의 경향적인 장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변화와 다양함에 대응하는 시대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넘어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협력하면서 네트워크나 포럼이나 관계기관장 모임도 하고 기관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뭔가 하겠다고 모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순간 수평적인 것 같은데 운영하거나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절차가 차이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간다면 그거는 이름만 네트워크고 이름만 거버넌스일 수 있습니다. 협력의 과정은 그 벽을 넘어서 진행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협력들, 플랫폼, 다른 분야, 전문가와 비전문가, 관가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고 다른 기관이 모이고 다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 추구하는 방향대로 틈을 만들어야 되고 넘나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바로 협력의 과정에서 운영하고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고민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도시의 지속 가능과 공동체에서 얘기할 때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주민자치와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뭔가 잘못됐어 하는 것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바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동해 가보면 통장자율회, 새마을 분여회, 새마을 협의회, 지역방위 협의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런 조직이 있고 또 행정조직들도 있고 어떤 센터들도 있고 아파트의 입대위도 있고요. 그 지역에 어떤 문화단체도 있고 동아리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서구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바로 주민자치회는 그럼 어떤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질문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네트워크, 거버넌스 그리고 여러 기관이 모여서 갖고 진행되는데 거기서 진행되는 그 기구들이 동일성을 강조하는 기구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여러 가지 그 주민 조직이라던가 자생단체라던가 그 지역의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적인 느낌의 기구로 변할 것인가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와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새로운 기구로 떠오르는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거버넌스 기구로, 네트워크 기구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맺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슬로건이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슬로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이 슬로건이 왜 만들어졌는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이라고 하는 도시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든다. 내가 참여해야 가능하다. 내가 있는 공동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